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소크라테스는 왜 민주주의를 혐오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상에서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나누시는 편인가요? 아마 꽤 많은 분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화제를 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듯하고요. 그만큼 정치 얘기는 매우 민감한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정치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죠. 특히 유명인의 경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수준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철저히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스타의 경우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국민의 절반에게 미움을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모두가 자유롭게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정치 극단주의와 양극화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건설적인 정치 토론은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적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왼쪽과 오른쪽 두 지대로 나뉘어진 사회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상이죠.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자신들의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뜻합니다. 사실 실생활에서 민주주의란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자유의 상징으로 더 와닿게 느껴지곤 하지만요.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권리나 존엄성을 침해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는 그나마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능하니까요. 민주주의는 현대에서 절대 선수준으로 숭배받습니다. 독재 국가에서조차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죠. 당장 윗동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도 같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죠. 민주주의가 최선이라기보다는 현재 인류가 만든 방식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것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다 못해 최악의 정치 형태라며 대놓고 혐오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이죠. 인류 역사상 최고 현인 중 한 명으로 통하는 소크라테스는 왜 민주주의를 싫어했던, 아니 혐오했던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소크라테스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곳은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기원전 507년경 클레이스 테네스에 도입된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통치기구는 미네와 500인 평의회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운영되는 법원이었죠. 이 중에서도 미네는 외교 문제와 재정, 선전포고와 군사작전, 장군들의 선발, 심지어는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재판 등 나라의 중대사와 관련된 문제를 의결하는 곳으로 아테네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권한이자 명예로운 일로 여겼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테네 미네의 평범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네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고 추첨을 통해 공직에 나설 수 있었죠. 물론 이 누구나의 범주에는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의 임기는 고작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누구나 집회에 참가하여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이것을 당연한 권리이자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시민이 1년 동안 미네에 40회나 참가했으며 평균 참가 인원은 무려 1만 명이나 되었죠. 아테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제도인 500인 평의회는 주로 미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 밖의 일상 행정을 맡아보는 기구였습니다. 평의회의 의원은 아테네 전역에서 매년 추첨으로 선출됐는데 평의회 의원 역시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남성만이 가능했고 적어도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나이 제한이 있었죠. 또한 아테네 시민들은 평생 2번까지만 평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요. 이 역시도 가능한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정치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평의회 의장은 일종의 아테네 폴리스의 수장 역할을 했는데 임기는 고작 24시간에 불과했죠. 이론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은 모두 일생에 한 번쯤은 민주공화국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재판제도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식적인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모든 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죠. 재산 규모나 출신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만 보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비판하지 않았겠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민중을 불신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치를 우려했죠. 소크라테스의 눈에 민중은 매우 무지몽매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지식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고 지식이 도덕적 행동의 기초라고 믿으며 지식 없이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가 남긴 여러 명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유일한 선은 지식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면 민중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 통치에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작위로 선원이나 건축가를 뽑지 않듯이 국가 지도자 역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좀 순하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민중이 멍청하다가 아니라 적어도 정치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크라테스의 견해는 그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국가 통치를 배항에 비유한 점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배를 조종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전문성 없는 다수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죠. 또한 소크라테스는 투표 역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하나의 기술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은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민중이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대중의 감정과 욕망을 이용하는 선동가들, 비윤리적 지도자들에 의해 조종될 것이라 생각했죠.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지도자, 즉 장기적인 국가 이익보다 단기적인 인기 정책에 치중하는 포퓰리즘 정치가 의해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전문가와 달리 대부분의 대중은 우매하니까요. 또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진정한 지혜나 진리보다 대중적인 의견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좀 어렵게 적혀있지만 쉽게 말하면 다수의 결정이 때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이죠. 정치를 백성들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기술이라 정의하면서 현실 정치인들은 개인의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한다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가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자유가 과도해지면 결국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개인이 아무리 정의를 지켜도 국가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공직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야 개개인이 정의를 지키고 보답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말했습니다. 과격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에서 시행된 직접 민주주의는 선동과 폭정에 취약했고 이는 감정적인 결정과 포퓰리즘 폭도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기원전 5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429년까지 고대 아테네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했는데 이때를 당시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의 이름을 따서 페리클레스의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아테네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치적 평등을 이끌었죠. 페리클레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테네만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민회가 잘 작동하며 민주정이 안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사망한 후 5세기 말기로 갈수록 아테네의 민회는 선동가들에게 휘둘리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는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종종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일시적인 붕괴를 초래하였죠. 또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치러진 아르기누스의 해전에서 폭풍으로 인해 많은 아테네 병사들이 바다에서 사망하자 아테네 민회는 병사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8명의 지휘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때 민회는 지휘관들을 개별적으로 심문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처형했는데 여기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절차적 문제와 그에 따른 부정부패, 불공정성이 드러났죠. 구조에 실패했다는 감정에 휩쓸려 객관성을 상실했으니까요. 또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 중립을 유지하려 했던 스파르타의 식민지 멜로스를 공격하고 항복을 요구했는데 멜로스가 항복을 거부하자 멜로스의 남성들을 모두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잔혹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아테네의 민회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탓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한 것이죠. 이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무지한 자들이 민주주의
투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 역시 아테네식 민주주의에 의해 처형당했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도입했다는 신성 모독죄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평소 종교적 믿음에 비판적 질문을 자주 했으며 아테네의 민주주의 체제를 자주 비판했고 나아가 젊은이들에게도 비판적 사고를 가르쳤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죠. 감정적 결정과 선동에 취약했던 아테네 민회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소크라테스를 불편하게 여겼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잘못이 없었지만 대중의 불만에 의해 기원전 399년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독배를 마시고 사망하게 되죠. 한 가지 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사형 집행 이후 소크라테스의 재판 변론 연설을 재구성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집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다른 군중에게 순진하게 맞서서 도시의 수많은 부정과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잠시라도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공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비판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끝까지 아테네의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정에 호소했다면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비굴하게 행동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양극단에 놓인 진영 논리로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며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말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양쪽 진영은 왜 이렇게 해야 국가가 더 발전한다가 아니라 서로 디스하고 공격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장기적인 국가의 비전과 발전 방향보다는 디스가 더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겠다는 말보다 제가 뽑히면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고 드리겠습니다가 더 잘 먹히죠. 어쩌면 선동과 포퓰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아니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민주주의는 나쁜 걸까요? 앞에서 말했듯 민주주의는 현재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중에 그나마 최선입니다. 민주주의만큼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죠.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혐오했던 것은 선동가의 등장과 우매한 대중 때문입니다. 즉 선동가에게 휩쓸리지 않는 현명한 대중이라면 소크라테스가 우려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민주주의를 혐오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